올해가 사돈 칠순이라며? 그날 내 생일인 거 알지? 친척들 앞에서 망신 주지 마라. 제가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다정했으며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연애할 때만 해도 그는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데이트 비용도 늘 자기가 내겠다며 고집을 부렸고 제가 힘들어하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주었죠. 당신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그가 프로포즈하며 제게 했던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시댁도 처음엔 괜찮아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를 만날 때마다 손을 꼭 잡으며 우리 며느리 예쁘다. 라고 말씀하셨고 시아버지도 조용하지만 자상한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대출이 조금 있었지만 신혼집도 마련했고 남편의 사업도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저 역시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순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불과 몇 달 만에 저는 제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일 우리 어머니 생신인데 준비 다 했어? 그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안부 인사도 오늘 하루 어땠냐는 물음도 없었어요. 그날은 저도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온 날이었습니다. 피곤해 지쳐있던 저는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선물도 사고 케이크도 예약해뒀어. 그래?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상 차려서 먹고 싶으시대. 내일 아침 일찍 어머니 댁에 가서 준비 좀 해줘야겠어. 내일 토요일인데 내가 아침 일찍 가서 준비를 하라고? 당연하지. 며느리가 해야지. 그럼 누가 해?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가 차려준 생일상을 받아보고 싶다 하셨어.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표정에서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제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통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 생신도 내일인데? 어? 진짜? 그럼 오후에 가면 되잖아. 우리 어머니는 아침에 챙기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당연히 시댁이 먼저여야 하는 걸까요? 왜 제 친정은 할 일을 다 마치고 오후에 가면 되는 곳인 걸까요? 그게 우리 부모님도 아침부터 가족들이 다 모인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시댁이 먼저지. 당신도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잖아. 출가외인이라는 말도 모르냐? 출가외인,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대학까지 보내주신 부모님이 계신 곳이 이제 남의 집이라니. 결국 저는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어주시며 밝게 웃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네. 고생이 많아. 그런데 며느리야, 우리 집은 원래 잔칫날 상을 푸짐하게 차리는 편이야. 오늘은 사람도 많이 올 거니까 음식 좀 넉넉하게 준비해. 아, 네. 그런데 어머님, 몇 명 정도 오시는데요? 글쎄, 한 20명? 친척들도 오고 그래. 혼자서 20명 분량의 음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속에서 화가 치밀었지만 일단 왔으니 할 일은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날 오후 4시까지 부엌에 있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 동안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가끔 부엌에 들어와서 이건 이렇게 하라며 지적만 하셨습니다. 음식을 다 차리고 나서야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반, 친정에서는 벌써 식사가 끝났을 시간이었죠. 나 이제 친정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벌써 가려고? 음식 치우는 거 도와주고 가지 그래? 이걸 우리 어머니 혼자 어떻게 다 치워? 그래도 우리 아빠 생신인데. 알았어. 그럼 빨리 치우고 가. 나는 피곤하니까 여기서 쉬다가 저녁에 갈게. 결국 저는 적당히 정리를 도와주다가 혼자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 현관문을 열었을 때 부모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지영아, 괜찮아.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아버지는 저를 보시며 억지로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에서 저는 약간의 서운함을 읽을 수 있었죠. 식탁 위에는 간단한 음식만 놓여 있었고 케이크는 아직 박스 안에 있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일찍 올 수 있었는데. 아니야, 괜찮아. 아빠는 네가 온 것만으로도 좋아.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머님이랑 우리 아빠 생신 때 번갈아 가는 게 어때? 한 번은 시댁 먼저 가고, 한 번은 우리 집 먼저 가고. 그게 무슨 소리야? 시댁이 먼저지. 당신도 이제 시집 온 사람이잖아. 친정은 당신 오빠가 챙기면 되고. 하지만 우리 아빠도 날 보고 싶어 하시는데. 에이, 괜히 문제 만들지 마. 우리 어머니가 들으면 기분 나빠하셔. 그냥 조용히 넘어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결혼 2년 차, 잘 나가던 남편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부도가 났고 그로 인해 연쇄적으로 작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죠. 여보, 미안한데 이번 달 생활비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어쩔 수 없지. 그건 그렇고 얼마나 어려운데. 좀 많이 어려워. 당분간은 내 통장에서 돈을 못 쓸 것 같아. 당신 월급으로 생활비 쓰고 대출 이자도 좀 내줘. 저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부부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대출 이자까지 제가 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후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아무래도 대출을 좀 더 받아야 할 것 같아. 지금도 이자 내기 힘든데. 알아. 근데 지금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믿어줘.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천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넘겨줘. 내가 대출 다 갚아나갈 거니까 최소한 집은 내 명의로 해야겠어.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미안해. 당신한테 집만 지우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일을 가져와서 했어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외식도 줄이고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1년을 버텼지만 남편의 사업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진짜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장인어른께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우리 아버지한테? 회사가 진짜 어려워. 이번에 대형 거래처 계약을 하나 따내야 하는데 지금보다 설비를 더 늘려야 해서 초기 자금이 필요해. 2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뭐, 2억?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억이라는 돈은 우리 부모님께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어요.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우리 부모님도 그리 여유 있는 편이 아니시잖아. 나도 알아. 근데 방법이 없어. 우리가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와. 제발 한 번만 부탁해봐줘. 내가 꼭 갚을게. 이자까지 다 쳐서 갚을 테니까. 남편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지영이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아빠,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돈이 필요하구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한데. 얼마나 필요한데? 2억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다. 아빠가 준비해 볼게. 근데 지영아,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 자격증 쓰고 공증도 받아야 해. 아빠가 믿는 건 네 남편이 아니라 너야. 알았지? 열심히 해서 꼭 갚을게요. 아빠는 네가 걱정이다. 돈은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걱정과 실망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어요. 며칠 후에 저희 부부는 친정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보시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셨고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안방에서 서류를 꺼내 오셨습니다. 여기 자용증이야. 2억 원, 연이자 5%, 3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 알겠니? 공증은 함께 가서 받자. 서류를 확인한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 사이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필요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믿는 건 내 딸이지 자네가 아니야. 자네가 진심으로 내 딸을 아낀다면 이 돈은 꼭 갚도록 하게. 이건 내 딸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장인어른 장모님께 진짜 잘할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약속 꼭 지켜야 해. 이건 우리 아빠가 평생 모으신 돈이야. 알아. 꼭 갚을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돈이 우리 결혼 생활의 마지막 시험대가 될 줄은 말이죠. 아버지의 도움으로 2억을 받은 후에 남편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여보, 오늘 장인어른 댁에 들를까? 과일이라도 사가지고. 정말? 오빤 원래 친정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 아니야. 이제 달라질 거야. 장인어른 장모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는데. 내가 정말 반성 많이 했어. 남편은 실제로 그 이후 친정에 자주 들렀습니다. 아버지께 안부 전화도 드리고 명절 때는 미리 연락해서 일정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시댁과 친정 부모님 생신이 겹치는 날에도 남편이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오전에 당신네 집 먼저 갔다가 오후에 우리 집 가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뭐라고 안 하시려나? 내가 말씀드릴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정말로 남편은 시어머니를 설득했고 우리는 그해 처음으로 친정을 먼저 방문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의 도움 덕분에 남편 사업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남편이 따낸 거래처 계약이 성사되면서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어요. 회사도 안정되었고 정직원도 몇 명 더 뽑았습니다. 여보, 이번 달 매출 좀 봐. 정말 잘 됐어. 남편은 신이 나서 제게 회사 통장을 보여주었고 정말 숫자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잘 됐다. 그럼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빌린 돈 갚기 시작해야겠다. 그래, 당연하지. 바로 다음 달부터 시작할게. 장인어른 은혜를 어떻게 잊겠어.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정말 변했다고 이제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평화는 겨우 6개월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친정 방문 약속을 미루거나 아버지 전화를 받지 않는 일들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 아빠랑 저녁 먹기로 했잖아. 아, 오늘 갑자기 거래처 미팅이 잡혔어. 미안한데 이번만 당신 혼자 다녀와. 그럼 차라리 시간을 바꾸면 안 돼? 우리 아빠가 한 달 전부터 기다리셨는데. 일이 우선이지. 장인어른도 이해하실 거야. 사업한다는 게 원래 이런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미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었는지 취해서 돌아온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 오늘 회식 때 다들 내 사업 얘기 듣고 부러워하더라. 나보고 수완이 좋다고 하던데? 내가 진짜 고생 많이 했어. 밑바닥부터 혼자 힘으로 이렇게 일궈냈잖아.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우리 아버지 도움이 컸잖아. 아, 그건 그렇지. 근데 그 돈 받아서 이렇게 키운 건 내 능력이잖아. 사업은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한테 실력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남편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술김에 나온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사업을 일궈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 상황은 점점 안 좋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시댁에는 자주 들렀지만 친정 방문은 자꾸 미뤘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대로 돈을 갚기로 한 시기가 다가왔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다음 달엔 우리 아빠한테 원금을 갚기 시작해야 하는데. 알아. 근데 지금 회사에 돈이 좀 묶여 있어서. 조금만 미루면 안 될까? 미룬다고? 분명 약속했잖아. 근데 지금 새로 투자할 곳이 있어서. 여기 투자하면 계약을 더 늘릴 수 있거든. 그럼 나중에 이자까지 더 쳐서 갚으면 되잖아. 그래도 처음에 했던 약속은 지켜야지.
당신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장인어른도 이해하실 거야.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태도에서 예전의 감사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시어머니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영아, 너 요즘 친정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니? 우리 집에도 일도 있는데 저 이번 달에 한 번밖에 안 갔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이 어디야? 결혼한 사람은 시댁이 우선이라니까. 원래 친정은 명절 때나 가는 거지.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랑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래도 그렇지. 우리 집 제사도 있고 할 일이 많은데 자꾸 친정만 가면 어떡하니? 남편은 그저 옆에서 듣기만 할 뿐 이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버지 생신 한 달 전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 아버지 생신이잖아. 시어머니 생신이랑 같은 날이고. 아, 그렇지. 순간 남편의 표정이 귀찮다는 듯 일그러졌습니다. 근데 올해는 우리 아버지 칠순이야. 그래서 그날 가족들이 다 모이기로 했어. 칠순, 그럼 잔치를 크게 하려고? 너무 크게는 아니고 작게나마 준비하고 있어.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생신도 같은 날이잖아. 좀 애매하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는 친정 갔다가 오후에 시댁 가면 어떨까 해서 잔치를 점심때 할 것 같거든. 아니, 올해는 우리 어머니가 점심때 친척들 다 부르셨대. 그런 자리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둘 다 가려면 시간을 나눠야 하는데. 그냥 올해는 우리 집만 가는 게 어때? 장인어른 칠수는 당신 오빠도 있잖아. 우리가 꼭 가야 하나?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도 고민도 없었어요. 그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당연하지. 우리가 안 가면 어머니가 섭섭해 하실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변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돈이 필요할 때만 착한 척을 했을 뿐이었죠. 아버지 칠순을 며칠 앞두고 저는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매일 고민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어떻게든 두 곳을 다 챙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엄마, 아빠 칠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다 준비하고 있어. 오빠도 오고 이번엔 고모들도 다 오신대.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우리 딸도 온다고 하니까. 엄마, 근데 알다시피 그날 시어머니 생신도 같은 날이라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알아, 지영아, 괜찮아. 오전에라도 잠깐 들렀다가. 아빠도 그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아니야, 엄마. 내가 꼭 있을게. 방법을 찾아볼 거야. 하지만 남편은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전에 친정 갔다가 오후 늦게 시댁 가면 안 돼? 아니면 우리 둘이 나눠서 움직이면 어때? 야, 그게 말이 돼? 우리 어머니가 아침부터 친척들 초대하셨는데 우리가 오후에 가면 어떡해? 며느리 아들이 없는 생신상이 말이 되냐고. 그럼 우리 아빠는 칠순인데 딸이 없어도 돼. 장인어른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가 처한 상황을. 무슨 상황? 오빠가 만든 상황이잖아. 목소리가 높아졌고 남편은 짜증스럽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 그냥 올해는 우리 집 위주로 하고 내년에 장인어른 생신 때는 특별히 잘하면 되잖아. 올해가 칠순이라니까. 내년은 없어. 그럼 당신 혼자 가든지 나는 우리 어머니 생신에 가야겠어. 며칠 후에 시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영아, 올해가 사돈 칠순이라며?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나눠서. 근데 지영아, 우리 집은 친척들이 많이 와. 며느리가 없으면 체면이 안 서지. 친정 아버지야 아들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어? 하지만 저희 아버지 칠순이세요. 제가 꼭 있어야 해요. 칠순이 뭐 대단한 거라고? 요즘은 팔순도 젊은 나이야. 며느리 된 사람이 시댁을 먼저 생각해야지. 그게 도리 아니겠어? 어머님, 하지만 지영아,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니?
집도 해줬고 너 힘들 때 손주도 잘 봐줬는데 이런 날 하나 시댁 생각 안 해주면 어떡하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을 해줬다고요? 제가 대출을 다 갚고 있는 그 집을요? 생신 일주일 전 남편이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결정했어. 우리는 당일에 우리 엄마 집에만 있을 거야. 장인어른한테는 내가 전화 드릴게. 다음에 따로 찾아뵙겠다고. 그건 안 돼. 내가 절대 그렇게 못해. 그럼 당신 혼자 가. 나랑 우리 아들은 엄마네 있을 거야. 아들은 외할아버지 칠순인데 거기 가서 사진 같이 찍어야지. 우리 어머니가 손주 보고 싶어 하셔. 당신만 다녀와.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칠순날 늦게 갈 것 같아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댁 일이 있구나. 괜찮아. 아빠는 네가 잠깐이라도 오면 돼. 시집살이 많이 힘들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지만 저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드디어 생신 당일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저는 시댁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가 하는 일을 지켜보셨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야. 음식 솜씨가 좋다니까? 오전 11시쯤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남편은 친척들 사이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아들은 시어머니 무릎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고 친정에서는 지금쯤 가족들이 모이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나 이제 친정 가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이 시계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벌써 가려고. 아직 케이크도 안 잘랐는데 조금만 있다가 가지. 지금 가도 늦었어. 우리 아빠 잔치 시간 다 됐다고. 에이, 조금 늦으면 어때? 장인어른도 이해하실 거야. 옆에서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영아, 그래도 설거지는 하고 가야지. 이렇게 많은 그릇을 누가 다 치워? 그럼 제가 다녀와서 할게요.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가 음식 다 해놓고 뒷정리도 안 하고 가면 어떡하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 칠순이에요. 제가 지금 가야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너 지금 어른한테 대드는 거야? 언성이 높아지자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머니한테 왜 그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을 해? 오빠는 우리 아빠한테 2억을 빌렸으면서 칠순날 얼굴도 안 비칠 거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야,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여기가 어디라고? 할 소리지. 장인어른 돈으로 사업 일으켰으면서 칠순에 안 가는 게 말이 되니?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엄마랑 외할아버지 댁 갈까? 당신 지금 아들까지 데려가려고? 당연하지. 외할아버지 칠순인데 손주가 있어야지.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친척들 다 있는데. 오빠가 우리 아빠한테 한 게 망신 아니야? 저는 남편을 밀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것 봐라. 저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차에 올라타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죠.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오빠네 가족들과 고모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지영아, 왔구나. 아빠,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생신 축하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에서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괜찮아, 우리 딸. 오늘 온 것만으로도 고마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슬픔을요. 제가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날을 망쳐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이 결혼은 끝이라고요. 친정에서 하룻밤을 묵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화면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왔어?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미안함도 반성도 전혀 없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짐을 내려놓고 아들을 방에 들어가게 한 뒤에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빠,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보다는 어이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어제 일로 확실히 깨달았어. 우리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남편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야,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아냐? 어제 일 때문에 화났다는 거 알아. 근데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안 괜찮아. 오빠는 우리 아버지한테 2억을 빌려놓고 칠순날 얼굴도 안 비쳤잖아.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 그거 내가 바빠서 그랬지. 다음에 가서 사과하면 되잖아. 장인어른도 이해하실 거야. 오빠는 이해만 바라더라. 오빠가 언제 한 번이라도 우리 아버지를 먼저 생각한 적 있어?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야, 내가 장인어른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빌린 돈도 빠른 시일 내로 갚을 거고. 벌써 6개월 넘게 원금 갚을 날을 미루고 있잖아.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나도 사정이 있다고. 그래, 오빠한테는 항상 사정이 있지. 근데 우리 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 빌려주셨는데 그 사정은 생각 안 해.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 나랑 이혼하고 싶어? 좋아, 해봐. 근데 말만큼 쉽지 않을 거야. 재산분할에, 양육권에 복잡한 거 많아. 그냥 조용히 살자. 아니, 나는 진심이야. 변호사 선임할 거고 재산분할도 정확히 계산할 거야. 아, 웃기네. 당신이 법에 대해 뭘 안다고. 남편은 다시 소파에 앉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분명했어요. 다음 날 저는 양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먼저 친정 어머니께 연락했죠. 엄마, 나 결정했어. 이혼할 거야. 지영아, 너 진심이니? 진심이야.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어.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네가 결정한 거면 엄마는 응원할 거야. 다음은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지영이에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야? 저 아드님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짐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뭐? 이혼? 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는 말이에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똑바로 정신 차리게 해줄 테니까. 죄송하지만 안 갈게요. 남편 집만 받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재산분할 목록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부탁이 있어요. 남편 사업에 연결되어 있는 거래처들 있잖아요. 아빠가 연결해주신 곳들 말이에요. 일단 그거 다 끊어주세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아빠가 처리할게. 일주일 후에 남편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여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 취소한다고 연락이 왔어. 내가 한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하신 거지. 뭐? 장인어른이? 왜? 왜긴 왜야. 오빠 사업이 잘 된 게 오빠 능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이게 무슨... 이러면 우리 회사 망한다고. 그게 내가 알 바야. 오빠는 우리 아버지 칠순에도 안 왔잖아. 사업한다며 2억 빌려놓고 한 푼도 안 갚았잖아. 당신 진짜 미쳤어?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여보, 우리 한 번만 만나자, 제발. 아니, 만날 것도 없어. 서류만 준비해와. 제발 한 번만.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줘. 싫어. 나 결심 안 바꿔. 장인어른한테 전화해서 빌었어. 제발 거래처 좀 다시 연결해달라고. 근데 이젠 내 전화도 안 받으셔. 당연하지. 오빠한테 더 이상 도움 안 주신대. 이러면 정말 회사 망한다고. 그래서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빠는 우리 아버지 돈으로 회사 일으켰잖아. 그런데 마치 자기 능력인 것처럼 행동했잖아.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나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 다음 주에 조정 신청 들어가. 그때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2달도 채 못 가 남편의 사업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모두 빠져나가자 회사는 바로 자금난에 허덕였고 결국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지경에 이르렀죠. 남편은 결국 회사를 빠르게 정리했고 본가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정확히 계산했어요. 제가 갚은 대출금, 생활비로 쓴 돈, 그리고 아버지께 빌린 2억의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합쳐서 남편 명의로 된 재산에서 한 푼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받아냈습니다. 마지막 조정 날, 남편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어요. 나 진짜 후회하고 있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빤 나를 잃은 게 아니야. 오빠를 지탱해주던 모든 것을 잃은 거지. 미안해. 이제 미안하단 말 안 해도 돼. 우리 이제 남이니까. 법원을 나서는 길에 아버지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끝났니? 네, 다 끝났어요. 고생했다, 우리 딸. 차창 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된 지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요. 이혼 직후 저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크지 않은 투룸이었지만 온전히 제 돈과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힘으로 마련한 공간이었습니다. 사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걱정했던 건 아들이었어요. 아빠 없이 자라는 게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혹시 제 이기심으로 아이의 행복을 빼앗는 건 아닐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불행한 가정에서 억지로 버티는 것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당당하게 사는 게 아이에게 더 좋은 교육이라는 것을요. 민준아, 아빠 보고 싶어? 가끔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아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아빠는 항상 할머니 편만 들었잖아. 엄마가 힘들어하는데도. 아이는 생각보다 많은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이혼하고 가장 큰 변화는 친정과의 관계였습니다. 이혼 후에 저는 거의 매주 주말마다 친정을 방문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시댁이 없었으니까요. 글을 쓰다 보며 문득 결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불안했고 위축되어 있었어요. 시댁 눈치, 남편 눈치를 보느라 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밤마다 울기도 했었죠. 며느리가 되면 친정은 남의 집이야. 당신은 출가 외인이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이 계신 곳이 남의 집이라니. 그런데 그때는 남편에게 따지고 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남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결혼을 해도 친정 부모님은 여전히 제 부모님이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모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남편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친정의 도움은 곧 잊어버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장인어른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말을 진심으로 해줬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가 가족에 대한 존중과 경제적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충분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힘들 때 도움을 받았다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랑보다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 상대방의 가족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혼은 나락이 아니었고 오히려 새로운 출발선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채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당당하게 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입니다.